엿사시오 엿. 부서진 수저로 엿들 사시오 엿. 김구는 입안 가득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숟가락을 부러뜨린 뒤 엿을 사 먹어야지. 엿장사 아저씨 여기 한 숟가락이요. 엿 주세요. 옛다 엿 한 주먹거리다. 엿은 입에서 살살 녹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고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어디서 난 엿인지 바른대로 말하지 못해? 김구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내어 사실대로 솔직히 말했으니 용서해주마. 하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혼날 줄 알아라. 심심하던 차이 잘 됐다. 이 돈으로 떡이나 사 먹을까? 김구는 곧장 일어나 엽전 꾸러미를 허리에 꿰차고 동구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너는 그 근 돈을 어디다가 쓸 거냐? 떡 사 먹으러 가요. 인서가 네 아버지가 알면 불효령이 떨어질 거다. 엉뚱한 짓 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필 그때 친척 어른을 만난 게 뭐람? 집에 돌아와 있으니 아버지께선 아무 말 없이 김구를 기둥에 묶어 회초리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놈. 아영도 썩었어. 그는 호기심에 그 선비를 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몰라서 묻소? 과거에 급제할 사람은 미리 정해놓고 시험을 치르니 우리 같은 사람은 애초에 글렀소. 동학이라는 게 있다는데 신분 안 가리고 다 존중한다고 합니다. 원매 나도 그 동학인가 그거 하러 가야겠소. 너는 안면근과 무슨 관계인지 말해봐. 나는 안병근과 보호한다. 하지만 같이 입유한 적은 없다. 제대로 말해라. 이래도 말하지 않을 거냐? 나는 결국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스럽군. 이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살려달라고 싹싹 빌 때까지 매질을 하라. 김구는 일본의 모진 고문으로 잠시 기절하였다. 김구는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이고 유치장이었다. 너는 누구냐? 나만 이 악형에 받는 것이 아니하니. 김구 선생, 나는 내 말만 하였고 김구, 김홍량 등의 인물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했소. 알겠소. 나는 외놈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이오. 지금부터 나는 내 이름 김구의 거부 굿자에서 아홉. 아니, 김구 선생께서 문지기를 시켜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죽기 전에 꼭 한번 우리 정부 정사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박박 닫는 문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빈 적도 있어. 어디 한번 생각해보겠소. 선생, 나이가 많은 선생께서 문지기를 있으면 후배들이 드나들기 불편하니 경부국장 자리를 맡아주시오. 그냥 받아들여 주시오. 아,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군요. 김구 선생은 그 후 5년 동안 경무국장으로 외놈들의 정탐을 방지하고 외놈들의 마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며 임시정부를 도왔습니다.
사는 일본 장교나 관리도 죽이기 어려운데 천황을 어떻게 죽이오? 천황이 행차하는 것을 길가에 엎드려 지켜보았는데 그때 내 손에 폭탄이 있었다면 죽일 수 있었을 거요. 미군 잘 지냈어. 김골 선생님 오셨습니까? 저 나이가 이제 31입니다. 앞으로 31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독립사업에 몸을 바칠 목적으로 상해해 왔으니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야 물론이오. 1년 이내 당신이 할 일을 준비해주겠소. 근데 우리 임시정부가 지금 살림이어서 당신의 생활비 댈기 위해서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소. 걱정 마십시오. 철공일에 매번 기술을 잘 가지고 있으니 공장에서 생활비를 벌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앞으로 나와 자주 만나면 외놈들에게 의심을 살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씩만 밤에 만납시다. 그 후 일본인 공장에 취직을 한 청년 이봉창 의사는 김구 선생과 자주 밤에 만나 일본에 갈 방법과 실패했을 경우 신문에 대비하여 대답할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가 영원한 쾌락을 얻으러 가는 길이니 우리 기쁜 낯으로 사진을 찍읍시다. 어제 일본 천황이 총에 맞아 죽을 뻔했다곤 그래. 이봉창이라는 용기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다는 건 정말 대단하군. 일본의 중요인물을 암살하고 중요시설을 폭파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면 좋을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봉길입니다. 제가 애초에 상의해온 것은 큰일을 해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해정년도 끝나 아무리 보아도 뜻깊게 죽을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 이봉창 의사의 동경사건 같은 계획이 있거든 저를 써주십시오. 정말 반갑소. 그렇지 않아도 마침 그대와 같은 훌륭한 인물을 찾고 있던 중이요. 외놈들이 이번 싸움에서 이긴 뒤로 의기양양해서 오는 4월 29일 공구공원에서 전장절숙하식을 성대하게 지른다고 하오. 이때 높은 자리에 있는 외놈들이 많이 올 것인즉 본때를 보여주는 게 어떻겠소? 좋습니다. 이제부터 그날의 손꼽아 기다릴 테니 하루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윤봉길 의사는 떠나면서 자신의 시계를 김구 선생과 바꾸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어제 6원을 주고 산 시계입니다.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제 거 타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 쓸 데가 없으니까요. 자, 폭탄을 이제 들게 해줄 테오니 한 개로는 적장을 또 한 개로는 그대의 목숨을 끊으리라.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라를 위해 몸을 삼가시고 끝까지 분투하십시오. 윤군! 군과 나는 다시 지하에서 만나세. 그리고는 윤 의사는 자동차를 타고 홍구공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5세의) 나이로 순국한 윤봉길 의사. 미주 한인신문인 신한민보는 그의 의고를 높게 기리는 기사를 실었으며 소식을 접한 중국의 실권자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이뤄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독립의 열망을 치하하고 임시정부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자유를 위해 몸바친 순공열사들. 나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조국 독립을 온 힘으로 이뤄내고자 한다. 우리는 조선의 애국자 애들이다. 우리에게 임관을 주시오. 50여 명의 청년이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로 애국가를 부르며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병으로 일본 군대에서 도망쳐 광복군 제3지대를 찾아온 것을 지대장 김학규가 임시정부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중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 중국 사람. 조선의 학도병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다네. 대단하다 해. 내 아들도 학도병으로 갔소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목숨을 내놓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니 부디 살아 돌아오거라. 사전투 박사와 제1대장 이범석과 합작하고 윙수중위는 제3지대장 김학규와 합작하여 우리 광복군에게 비밀훈련을 했습니다. 자, 제군들 7명씩 서로 밧줄 몸을 묶어라. 지금부터 제군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절벽 밑으로 내려가 나뭇잎을 따오는 훈련이다. 실시. 청년들 7시 밧줄을 걸고 수백 낭떠러지에서 나뭇잎을 주워오는 일은 한 사람만 실수를 하여도 모두 죽는 어려운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중국 학생 400명을 모아놓고 시켰지만 그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소. 그런데 청년 7은 모두 이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했소. 이렇게 광복군 청년들을 잘 훈련시켰지만 어느 날 외적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적이 항복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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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적이 항복했다고? 우리 광복군 청년들은 조선 땅을 진두시켜 일본을 크게 혼란시키기로 한 우리의 작전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거품이 되었구나. 게다가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한 일이 없기에 장래 국제관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약해질 텐데.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처럼 우리하고 우리하고의 절대한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